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급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들 하시는 중에는 가끔은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의 절차에 안 따랐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갑자기 국정원과 감사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과 감사원을 왜 갖다 연결시키시는지 도대체 교과서 문제에 국정원과 감사원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그렇게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시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교과서 문제는 국정원하고 감사원은 제가 절차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예, 전혀 관여된 부분도 없고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해마다 각 부처로부터 교과서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의견 내라. 그래서 지금 금년 6월에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 수정 의견을 갖다가 그 교과서 그 출판사에 다 보내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번 절차가 뭐 유독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새로 만든 절차가 아닙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뭐 방송 장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절차가 위배돼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요새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장악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방송 KBS 방송 사장 바꾼 거 갖고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현주 사장은 KBS 노조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연임되었을 때 잘 아실 겁니다. 역주행해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 정현주 사장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해임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송 장악하려고 했으면 저희 사람을 심었겠죠. 그러나 KBS 출신의 사장, 최초의 KBS 출신의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방송 장악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강압적으로 한다, 사이버상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처벌하려고 하느냐. 저희는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피해자의 인권을 왜 외면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균형적으로 좀 보아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좀 앞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좋지 않을까. 사이버 문제는 아까 뭐 충분치 생각합니다. 않았습니다만 논의가 됐으니까요. 교과서 문제하고 방송장악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에 올라오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됐는데 전병원 의원께 이걸 나눠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교과서 문제하고 방송장악을 나눠서 좀 접근하죠.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KBS 정현주 사장을 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서 당연히 해임을 했다고 하는데 정현주 사장의 먼지 털이를 계속하다가 없으니까 결국은 감사원을 동원했죠. 그리고 검찰을 동원했죠. 막바지에는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사실상 강제 해직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요. 지금 우리가 그 보도 전문 채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YTN이라는 보도 전문 채널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특보 출신이 지금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약 4개월 이상을 공정방송 사수운동을 벌이고 있고 50시대 이래로 최초로 최다의 언론인들을 젊은 언론인재들 6명을 비롯해서 30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거나 또는 징벌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 장악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상에서도 물론 인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동 선생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회에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법으로 그리고 처벌과 규제로서만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버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드릴게요. 아까 그 유 전 장관님께서 이게 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근신한다 하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이 사실 우리 사회가
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서 저는 이게 미국의 마피아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사노스트라. 이 가족 안으로, 가족끼리. 이 마피아 아니냐. 이게 씨가 물고 중줄 못 쓰고 군총 안 든 대신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마피아들 아니냐. 쉽게 말해서 조직으로 들어가면 패밀리가 되면 수천 개의 자리를 나누어 가집니다. 말이 공직 공모지 전부 다 낙하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지금 이명박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피아죠. 그리고 배신하면 가차없이 처형하죠. 그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이 망하면 드러나는 비리가 또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형님이 정권사 매각을 주선하고 돈을 받아먹고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라는 분이 그 정권사 매각에 관련돼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몇백억의 차익을 챙깁니다. 예. 이게 뒷배 봐주고 삥 뜯는 마피아하고 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런 마피아 같은 정치 조직이니까 우리나라 정당마다 당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당자가 뭡니까? 무리당, 패거리당이에요. 이 패거리 정치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서지 못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하지 못하고 이런 패거리를 지어서 패거리 정치를 하니까 예. 결국은 정권 잡으면 야 나도 여기 캠퍼스 일했는데 한 자리 다오 어떻게든지 찾아 들어갑니다. 장관급 안 되면 차관급, 차관급 안 되면 저쪽에 공기업 감사 자리라도 찾아 들어갑니다. 전부 다 몇 억씩 전부 다 연봉 다 받아요. 이래서 정권 마치면 또 그 자리 버티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진작 사표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마피아가 아니고 뭡니까? 이제 법과 원칙을 진짜 세울 때인데 예. 과연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합니다. 그 전병헌 의원께서 제기하신 방송 문제를 전 원책 변호사께서는 이제 인사 문제로 환치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인사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정치 문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교과서 문제는 일단 여러분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재동 씨나 아니면 신해철 씨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까 신해철 씨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긴 하셨기 때문에. 글쎄 일단 한국에서 좌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금기 사항들, 예.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전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들. 그래서 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악으로 치환되는 그런 구조하에서 현 교과서에서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혹은 태생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것들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곧 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악으로 치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더 좌편향을 수정해야 됩니까? 4.19를 데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5.18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60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물러서야 이것이 가운데에 선 교과서가 될 겁니까? 그리고 교과서의 본 저자들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말이죠. 말씀하세요. 좌가 악으로 규정된 시대는 아니죠. 우리 진 의원님 민주당에 계시죠? 네? 과거에 민주당이시던가요? 지금 당이 지금은 진보신당에 바뀌었죠. 예. 저도 가끔 레이당이 글 쓰시면 자주 보는데 얼마든지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가 악으로 규정시는 이미 아니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 문제는 저 같은 진짜 좌파를 좌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상대적인 갈래니까. 예, 이승환 변호사님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그 교과서 문제는 그게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그 교과서 문제 때문에 재판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좌편향, 우편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아마 절차를 거쳐서 과거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둔갑을 시켜서 말이죠. 진실, 거짓을 진실을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손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사물을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다수의 당파적 철학적 차이는 교과서에 있겠죠. 교과서